자, 우리 헤르만 헤세 데미안 세 번째 이야기다. 우리 고전 읽기에서 마지막이다. 자,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야.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만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요약을 하는 거야. 자, 싱클레어가 주인공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구원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왔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내 인생에 들어온 새로운 것들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때쯤에 한 아이가 내가 다니던 라틴어 학교로 전학 왔다. 그 아이는 이 동네로 이사온 부유한 미만인의 아들이었고 여전히 그의 소매에 가문의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치? 유명한 가문에서는 배지 같은 게 있었나 봐. 나보다 한 학년 윗반으로 옮겨졌지만 나보다 몇 살 위 나이였다. 이 아이는 곧 다른 학생들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조금 다르게 보였던 이 학생은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였고 누가 봐도 이미 소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 서로 잘 맞지 않았다. 그가 이미 다 자란 한 사람의 신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었다. 그다지 인기는 없었다. 그는 우리와 놀지 않았고 싸움에서 한 부분 끼어들지도 않았다. 한 가지, 수업 시간과 선생님에 대한 이 소년이 보이는 자신감과 과감한 태도는 다른 친구들이 좋아했다. 소년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날 우리 반은 큰 교실에서 다른 반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 그 반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 반은 성경 공부 시간이었고 데미안의 반은 작문 공부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나는 계속 데미안을 바라보았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만 밑줄을 튼다. 데미안의 얼굴은 나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었고 이상하게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또한 맑고 영리해 보이는 얼굴은 지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가 쓴 글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선생님의 말대로 글을 쓰는 듯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마치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연구 내용을 수행하는 과학자의 모습 같았다. 처음에 나는 호감보다는 오히려 데미안에게 약간의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다. 또 한 문장만 정리해보자. 세 번째 페이지. 초등학교에 다니니? 몇 학년? 5학년인데 제발 그놈은 프란츠 5학년인데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 애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나 보구나. 말 못해. 말하기 싫어. 이제 그만하자. 데미안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쉬운데 너에 대한 심리 실험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심리 실험을 하고 있었어. 데미안이 클레어를 대상으로. 너를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프란츠 크로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 뭐지? 모르는 거지? 그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내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 것 따위는 무시해버려야 돼. 정당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맞아. 내 말은 확실히 맞아.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지금의 내 상태를 넌 잘 모를 거야. 좀 전에 심리 실험으로 그것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 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크로머에게 돈을 빌렸지? 그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정말로. 자, 그러면 그 애한테 돈을 돌려줘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지? 나는 빌린 돈쯤은 충분히 줄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자, 다음이다. 아니, 안 돼. 제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마. 내가 말하면 나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걱정 마, 싱클레어. 너희들 사이의 비밀은 언젠가 스스로 말해질 거야. 틀림없이. 무슨 소리?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다소 거센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그것은 너에게 달렸어. 내가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더 많이 말해줄 거라는 거야. 너는 나에게 너무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혹시 나도 크로모처럼 내 약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물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너는 크로모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그래, 내 말 들었지. 난 많은 경우를 추측해 봤을 뿐이야. 넌 내가 크로모와 같지 않다는 것은 믿어도 돼. 그런 일은 없어. 넌 나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잖아. 잠시 대화가 끊기고 나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일이었다. 난 이만 갈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데미안은 비를 맞으며 외투를 더 꼭 여미었다. 자, 어쨌든 이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꼭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는 크로마에게서 벗어나야 해. 내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 자, 한 문장만 외쳤습니다. 다시 불안해졌다. 갑자기 죄수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두려웠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알았어, 그것으로 됐다. 돌아가라. 그리고 틀림없이 일이 잘 될 거야. 막스 데미안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1년 동안 집을 떠났던 것처럼 느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크로모와 나 사이에는 미래와 희망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엄청나게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곧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르는 것, 즉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생각이 나를 고립시켰다. 그렇지?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았던 이것이 싱클레어를 고립시켰지.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을 거의 고백했다. 사실 고백했다기보다는 데미안이 다 알아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불안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크로모와 끔찍한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용기 같은 각오가 생겼다. 무슨 일인지 우리 집에서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모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틀림없이 다시 자기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자, 한 문장만 정리한다. 다 됐지? 그러나 크로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자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거리에서 크로모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나를 피해 돌아갔다.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일이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던 적이 나를 보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너무 기뻐 몸이 재워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데미안을 보았다. 그는 나를 만나려고 학교 앞에 있었다. 데미안? 응, 잘 있었어,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크로모가 지금은 귀찮게 하지 않지? 내가 무언가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한 거지? 어서 말해봐. 난 모르겠어. 크로모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좋아. 그것도 귀찮게 한다면 데미안을 잊지 말라고 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놈하고 싸움이라도 했니? 아니,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 단지 전에 너와 얘기했듯이 크로모와도 이야기하고 너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크로모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이해시켰을 뿐이야. 정말로 돈을 주기라도 한 건 아니지. 자, 정리해보자. 한 문장만 하면 된다. 당연하지. 돈을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경험했잖아. 나는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 꼬치꼬치 물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별 대꾸 없이 가버렸다. 나는 데미안에 대한 오래된 감정, 감사와 두려움,
칭찬과 불안,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호감과 반발이 온통 섞여 있었다. 나는 가까운 시간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 그의 말로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다. 또한 카인의 일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한참 동안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지. 데미안과 짧은 대화를 한 바로 다음 날 자유가 다시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돌아올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침내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던 일을 실행했다. 그것은 부모님께의 고백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서 돈이 아닌 게임 점수 카드로 가득 찬 부서진 자물쇠와 정통을 보였으며 오랫동안 사악한 인간에 의해 얼마나 노예처럼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서진 저금통과 평소와 다른 내 눈을 보았고 과거와 다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문제와 병이 완치되었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께 데리고 갔다. 나는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했고 부모님은 계속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놀라기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내 모든 오랜 걱정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여 조화롭고 평범한 시간을 되찾았다. 나는 다시 가족과 함께 하는 소년이 되었고 너희들과도 더 친해졌다. 또한 예배 때 교회에 친숙한 여러 찬송가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며 새로운 개종자인 것처럼 함께 노래를 불렀다. 모든 것이 진정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자, 여기까지다. 한 문장만, 한 페이지당 한 문장만 밑줄을 긋는다. 자, 다 했지?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긋고 밑줄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8페이지니까 8문장이 되겠다. 그치? 다른 이야기는 전혀 사용하지 말고 밑줄 친 8문장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한다. 자, 시간은 10분. 자, 동영상을 스톱시키고 10분 동안 작성한다. 그리고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두 번째 문제야. 문제와 해결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세 가지를 쓰는 거지. 싱클레어 주인공이지.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한다는 얘기야. 분석하여 설명한다는 얘기는 자세히 설명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데미안의 방법에 대하여 예상하여 기술한 후.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데미안의 방법을 상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것도 쓰는 거야. 자, 세 가지 내용이지. 전체적인 세 단락으로 600자 이상으로 작성해보자. 시간은 10분. 자, 작성 다 됐지? 자, 그럼 오늘까지 데미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자, 오늘까지 배웠던 데미안을 잘 기억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